안녕하세요. GBCC를 통해서 여러 한우분들을 온라인으로 뵙게 되어 무척 영광입니다. 저는 서울 아산병원 유방외과 김희정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유방암 생존자를 위한 가입력 보존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고요. 한국에서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유방암 환자는 4배 이상 급속도로 증가하였습니다. 서구에 비해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유방암 환자들의 발생 연령은 더 젊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한국 유방암학회 등록 사업 데이터에 따르면 18에서 45세 가입 연령으로 보이는 환자들의 퍼센트가 전체의 35%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방암 환자들은 치료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상담을 받고 이를 예방하기를 원하며, 또한 치료 과정을 함께 고민하고 예후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또한 이 유방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과 이로 인해서 삶의 질 저하에 대한 꾸준한 관리와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상담을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유방암 환자분들은 다른 연령에 비해서 예후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에 대한 보고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아직 건강검진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진행되어 발견이 되거나 또는 공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보고에서부터 시작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고, 젊은 환자들이 다른 연령에 비해서 좀 더 나쁜 예후를 보이는 것은 호르몬과 관련된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에서인데, 이런 경우 항암 종류와 관계없이 무월경이 유도되었을 때 더 나은 생존 효과를 보고함에 따라 2003년 유럽에서 먼저, 그리고 2009년에 한국에서도 항암 치료 이후에 난소 기능이 돌아오는 환자에서 난소 기능 억제 주사제를 추가로 사용하여 무월경을 효과적으로 유도하는 연구들이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2015년부터 이에 대한 결과가 보고되기 시작했었는데요. 먼저 유럽에서 시작한 소프트 연구는 최근 12년 추적 관찰 결과가 발표되었고, 아스트라 연구도 8년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난소 억제 주사제를 추가한 군에서 재발률이 감소하였고, 상대적으로 24%에서 33%의 재발률 감소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젊은 환자에서 효과적으로 무월경을 유도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연구들이 계속됨에 따라 젊은 환자들의 치료가 더 개선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 치료로 인해서 젊은 여성들, 유방암을 진단받은 젊은 여성들의 난소 기능 부전, 가입력 저하, 조기 폐경 등에 대한 당면하는 문제점에 대한 고민이 고찰이 필요하겠습니다. 유방암을 진단받은 젊은 여성은 일반 여성에 비해 약 70%나 낮은 출산율이 보고되고 있고요. 다른 암 환자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낮은 출산율입니다. 가임기 여성에서 가장 많은 것이 유방암인 것을 감안했을 때 유방암을 치료하기 전에 이런 가임력 보존에 대한 상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이러한 가입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받는 가입력 보존 시술이라든지 유방암 치료 이후에 임신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연구 결과는 꾸준히 보고되고 있어 이런 시술과 임신에 대한 치료의 걱정은 어느 정도 적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유럽의 그 가이드라인에서도 2012년부터는 암 환자에게 있어서 난자나 배아를 동결하는 것을 권하고 있고, 2018년부터는 항암 치료 시에 난소 독성을 예방하기 위한 난소 보호 주사제를 함께 권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폐경 이전 환자에게 이러한 그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환자의 기호나 병기, 그리고 암의 특성에 따라서 이것들을 고려해야 하며, 성공적인 임신의 가능성, 이를 위한 방법들, 그리고 시간과 기간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을 해야 한다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암 치료 이후에 난소 기능이 회복되는 패턴에 대한 연구인데요. 혈중 난소 기능에 대한 검사 결과뿐만 아니라 실제로 난소 기능의 회복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본 것을 자세히 보면 제일 아래쪽에 보이는 검정색 그래프는 45세 여성이 5년 동안 관찰했을 때 약 33%에서 난소 기능이 돌아온다는 것이고, 제일 위에 보이는 핑크색 그래프는 35세 미만의 여성은 5년 동안 약 91%가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줌에 따라 이 나이가 실제로 난소 기능 회복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가 있고, 오른쪽 그래프는 44세 여성이 돌아올 가능성을 1이라고 한다면 36세는 약 6배나 높게 난소 기능이 항암 치료 이후에도 돌아오는 것을 알 수가 보여주고 있어 나이가 실제로 난소 기능 회복에 중요한 영향인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유방암 치료는 크게 보면 병기도 중요하고 또한 최근에는 유방암의 타입이 중요한데요. 유방암은 남성에서는 드물고 여성에서 많은 점들을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여성 호르몬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 수용체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유방암의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인 환자와 음성인 환자로 나눌 수 있고, 유방암의 대표적인 공격적인 성격을 알아보는 마커인 헐2라는 마커가 정상인 환자와 이게 과발현된 거에 따라서 4가지 타입으로 나누어지게 되며 이에 따라서 치료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유방암 환자는 항호르몬 치료를 기본적으로 받게 되며 헐투가 과발현인 환자들은 이를 정상으로 만들어 놓으려는 표적 치료제, 이 타겟 세라피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표적 치료제는 모두 항암 치료와 함께 하는 것으로 연구가 되어 있어 항암 치료와 표적 치료를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호르몬 수용체가 2가지가 있는데 이 2가지 호르몬 수용체가 모두 없고 헐투도 과발현이 없는 경우 이 3가지 마커가 모두 음성이라고 해서 흔히들 3중 음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항암 치료가 가장 중요한 치료제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타입에서 약간 고위험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항암 치료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치료 방법들이 있고 치료 방법뿐만 아니라 치료가 주는 기간을 또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항암 치료는 약 3에서 6개월, 그리고 표적 치료는 1년, 최근에는 이제 2년까지 하는 치료제들이 점점 나오고 있고요. 항호르몬 치료는 최소 5년에서 많게는 10년까지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약 1개월 전후의 기간이 포함되게 되어 치료 기간은 적게는 3개월부터 많게는 10년이 조금 넘는 기간까지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만약 24세라면 항암 치료만 받게 되더라도 약 25세가 되고, 만약에 5년의 항호르몬 치료를 받게 되면 30대 초반이 되겠죠. 환자의 연령에 따라서 치료가 끝날 때 시점에 나의 나이를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입력 보존에 대한 플랜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제의 종류와 이에 따른 기간들을 저희가 고려를 해야 할 것 같고요. 환자가 30대 후반이거나 40이 넘는 나이라면 좀 더 심각하게 가입력 보존에 대한 방법들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가입력 보존에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 치료가 가입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먼저 알아보면, 대표적으로 항암 치료는 난소에 직접적으로 손상을 주게 됩니다. 난소의 세포와 혈관을 손상시키고 이에 따라 난포를 소진하게 되는데요. 여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일정한 수의 난자를 가지고 태어나고, 안타깝게도 이 숫자는 늘지는 않으며 점점 줄어들다가 생리가 시작이 되면서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젊은 나이에 항암 치료와 같은 난소 독성 치료를 받게 되면 급격히 난포의 개수가 줄어들게 되고, 이 줄어드는 속도는 더 가속도가 되어 난포가 모두 소진되게 되면 가입력 저하
조기 난소 부전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이와 치료의 종류가 중요한데요. 40대 여성이 특정 항암 화학요법을 받는 경우에는 80% 이상에서 무월경이 발생하게 되고 30대 여성에서도 약 절반 정도에서 무월경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에 생리가 돌아오기도 하지만 어, 난포가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난소 기능 부전 및 이후 조기 폐경의 가능성이 있게 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가입력을 보존하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거는 치료가 시작되기 전에 이 가입력의 가장 중요한 난자 또는 배아 그리고 난소 조직을 동결 보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제로 항암 치료 시에 난소가 공격되는 것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난소 억제 주사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배아 동결 보존은 흔히들 알고 있는 시험관 아기 시술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과배란 유도제를 사용하여 난포를 생성시키고 난자를 채취하여 배우자의 정자와 함께 체외 수정을 한 배아를 동결 보존하는 것입니다. 배아 보존과 난자 보존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배아 보존은 시험관 아기 시술처럼 굉장히 오래된 안전화된 방법이고 난자 동결은 최근에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급속 동결, 유리화 동결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얼음을 얼리게 되면 오른쪽처럼 이렇게 하얗게 아이스 크리스탈을 형성하면서 얼려져서 뾰족뾰족한 크리스탈이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런 유리화 동결로 크리스탈이 형성되지 않아 난자 동결의 결과가 최근에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가는 매 5년마다 동결한 환자의 의향을 묻고 좀 연장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되고 실제로 더 오래 연장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환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치료의 지연인데요. 월경을 시작하는 것을 기다려서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주는데 실제 환자의 경과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월경 12일에 난소 자극을 시작했는데 거의 배란과 가까운 나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의 월경 주기가 관계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극 12일에 난자를 채취하게 되었는데 평균 12일에서 13일에 채취가 되어 치료의 지연이 많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중에서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높아지는 것들을 많이 걱정하시는데요. 레트로졸이라는 아로마타제 억제제 약을 씀으로써 여성 호르몬 수치를 절반 정도로 낮추는 약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난자 채취 이후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해도 되는지 걱정을 하시는데 이 환자분을 보면 채취 당일날 난소 보호 주사제를 사용하였습니다. 난자 채취가 끝나자마자 보호제를 사용함으로써 항암 치료가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제로 가임용 보존 치료 과정들이 유방암의 재발 및 경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연구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난소 조직 동결 보존은 아직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과배란 유도 과정이 필요하지 않고 이 치료의 지연이 발생하지 않으며 사춘기 이전의 여성에서도 시행이 가능하고 다량의 난자를 동결 보존할 수 있으며 만일 다른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수술과 동시에 시행이 가능하다는 점들로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술은 이렇게 단일공 복강경 수술로 하여 거의 흉터가 보이지 않고요. 이렇게 채취된 난자를 얇게 여러 조직으로 보관하게 되어 이식 성공률은 90%이며 여러 번의 이식이 가능하고 이식 후 조직은 수년간 기능을 하고 실제적으로 전 세계에서 약 130명의 출산이 보고가 되어 향후 무척 기대되는 시술 방법입니다. 난소 기능 억제 주사제는 사춘기 이전에 그 여성에서는 이 항암제가 이 난소의 기능을
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착안된 방법인데요. 실제로 뇌에서 난소에 일을 하라고 주는 그런 시그널을 난소 억제 주사제가 차단함으로써 일시적인 폐경 유사 상태를 유발하고 난포의 활동을 억제하고 난소로 가는 혈류량을 감소시킴으로써 항암제 전달이 줄어들게 되고 세포 손상을 감소하게 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로 이 난소 억제 주사제가 난소 보호 기능이 있는가 유방암 환자에서 많은 연구들이 있었고 종합적으로는 난소 기능 부전은 이 난소 억제 주사제를 사용하였을 때 14%로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실제로 임신율도 난소 억제 주사제를 사용한 군은 10.3%, 그렇지 않은 군은 5.5%로 종합적으로 조기 폐경이 72% 정도 감소하였고 임신한 여성 비율도 약 1.8배 정도로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에서 항암 화학요법을 받는 폐경 전 여성은 난소 억제 주사제를 권유하고 있고, 다만 이것을 했다고 해서 동결 보존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적극적으로 난소 가입력을 보존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동결 보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제 보존이나 시술을 받은 후에 치료를 시작하게 될 텐데요. 이런 치료 시작 후 임신은 항암 치료 받은 환자분들은 1년 후부터, 타모시펜을 복용 중인 환자분들은 3개월 중단 후 임신을 권유하고, 실제로 이런 거에 대한 결정은 유방외과나 내과, 방사선 종양학과, 산부인과 전문의의 상담을 통해서 임신 가능 시점에 대해서 개별적인 충분한 상담 후에 임신을 시도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들에게 이런 가입력 보존에 대한 말씀을 드렸을 때 이러한 시술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이 실제로 어려운 것을 본 설문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 결과들은 환자들은 이런 상담을 받았을 때 약 40% 정도에서 이 난소 보호 주사나 동결 보존을 할 것을 선택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로 인해서 치료가 지연되는 걸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대답한 환자분들이 44%였고 1에서 2주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한 환자분들이 33%여서 치료의 지연을 제일 걱정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실제 이제 임상에서는 이 유방암을 치료하는 외과나 내과 의사 입장에서는 유방암 치료에 대한 설명을 하기에도 실제로 외래의 시간이 부족한 게 현실이고, 이러한 상담을 도와주는 보조 인력들이 부족합니다. 또한 환자 입장에서는 유방암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가입력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도 거의 없을 겁니다. 어쩌면 미래의 임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지 않은 분들도 많죠. 따라서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고 치료나 검사의 과정은 계속 진행이 되고 주저하는 사이에 그냥 결정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분들이 충분히 고민하고 만족할 만한 그런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어떤 표준화된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런 프로그램 전 환자분들과 프로그램 이후에 상담한 환자들의 실제로 이런 가입력 보존 시술의 선택과 그리고 실제 임신율, 환자와 배우자의 만족도를 비교하는 연구입니다. 환자가 외래에 오게 되면 먼저 종양을 담당하는 의사로부터 치료로 인해서 가입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상담을 받게 되고, 환자가 원하는 경우 가입력 보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게 되고, 가능한 옵션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실제 환자는 이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매 과정에서 환자의 고민이라든지 디시전 컴플릭트, 그리고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들에 대한 설문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위해서 이 종양내과, 가입력 보존학회, 정신건강의학과, 그리고 환자 자문단, 의료 커뮤니케이션 센터와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요.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또 중요한 것은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동영상을 포함한 리플릿, 그리고 이러한 상담을 도와줄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 등이 중요하며,
또 아직까지 급여화되지 않는 가입력 보존 시술의 것들을 자꾸 급여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리플릿을 만들어서 환자가 이런 정보들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집에 가서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가입력 보존 전문가 선생님들의 강의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디시전 에이드, 환자가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고 충분한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웹페이지를 함께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효과적인 상담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공동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서 환자가 후회하지 않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연구의 최종 목표이고, 이런 연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리고 환자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환자 자문단으로 이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이 가상환경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상담을 하며 환자와 의료진, 그리고 환자와 환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이 가상환경 연구들을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치료 전에 가입력 보존에 대한 상담이었다면, 실제로 치료 중에 어떻게 임신을 결정을 할 것인지, 그리고 임신, 출산과 아이들에 대한 걱정들,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연구들을 함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방암을 진단받은 젊은 여성에 대한 연구들은 미국과 유럽에서 시작이 이미 활성화되고 있고, 실제로 젊은 여성분들이 적극적으로 환자 자문단을 통해서 참여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최근 이런 연구들이 이제 활발히 시작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실제로 34세 여성이 2기 중반 3중 음성 유방암을 진단받고 수술 전 전신 치료 후에 부분 절제 수술을 받는다면, 우리가 나이와 항암 치료 등을 고려하여 가입력 저하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같은 조건에 만약에 혈투가 양성이라면 표적 치료를 받게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함께 필요하며, 만약에 환자분이 호르몬 수용체 양성이라면 수술 전 전신 치료와 수술에 더하여 항호르몬 치료를 아마 받게 될 것입니다. 5년의 기간이 더 들어가게 되겠죠. 좀 더 병기가 좀 낮은 조기 환자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0.5cm 유방암의 1기고 호르몬 수용체 양성 혈투 음성의 경우 수술과 항호르몬 치료를 받게 될 텐데요. 이런 경우 항암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역시 5년간의 항호르몬 치료를 고려하여 가입력 보존에 대한 상담과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영기 유방암이라면 수술과 항호르몬 치료를 받게 될 텐데요. 물론 병 자체가 굉장히 조기여서 치료의 중단을 조금 더 선택하기가 쉽겠지만, 이런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가입력 보존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첫 번째 환자가 24세라면 이런 치료를 받은 후에도 여전히 나이가 젊기 때문에 가입력 보존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젊은 여성들이 이런 치료를 받지 않고서도 미래 임신을 대비하기 위해서 난자 등을 채취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일 42세라면 이에 대한 고민은 좀 더겠죠. 실제 환자는 그 난소를 보관을 하였고, 약 2주 정도의 치료 지연 후에 수술 전 전신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환자는 2016년인데요. 만약에 최근 환자분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연구를 통해서 환자가 처음 외래 왔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상담을 하고 환자가 그때부터 결정을 했다면, 검사를 하는 동안 이러한 시술이 이루어지게 되고 치료의 지연은 아마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 경우였던 연기 환자분의 경우에도 환자분은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하였고 실제 수술을 받았는데, 이후에 타모스펜 치료를 조금 늦추고 동결 보존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유방암을 진단받은 젊은 여성에서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에서 이 항호르몬 치료의 기는 좀 더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난소기능 부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배아나 난자 동결, 그리고 향후에는 난소 조직 동결 등의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항암 치료 기간 동안 난소 보호 주사제를 통하여 난소가 손상되는 것을 줄여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담은 유방암 치료와 동시에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며, 빠를수록 그런 치료의 지연이 오지 않아 그 결정이 빠를수록 좋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